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시N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N, AN 플러스 1이라 하자. 3번을 대각선을 하고 각 변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수열의 비율이다. 상수의 값을 구하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점 A n 플러스 1의 y값은 n 플러스 1이고 점 AN의 y값은 n이죠. 따라서 높이는 1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1이 되겠죠. 그 차이만큼 높이를 가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 AN의 x좌표 그리고 점 AN 플러스 1의 x좌표를 구하고 그걸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즉 AN과 AN 플러스 1의 X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네, 점 AN이라는 건 이 지수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이므로 먼저 y값은 n임을 알고 있죠. 즉 AN의 y값은 n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x제곱 마이너스 1과 그리고 n 직선의 교점이므로 이렇게 나타내보면 x는 로그 a의 n 플러스 1이 되므로 x값은 로그의 a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a n 플러스 1의 좌표를 구하면 로그 a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y값은 n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알파가 되고 이 값이 베타가 되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로그 a의 n 플러스 2에서 로그 a의 n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값을 정리하면 로그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N이라고 했을 때 높이가 1이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로그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6이라는 값이 시그마 n은 1부터 14까지 SN을 의미했기 때문에 n이 1부터 14까지 SN이 로그 A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였죠. 그러면 1부터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2분의 3 그리고 2 대입하면 3분의 4 마지막으로 14 대입하면 15분의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3, 3 그리고 4, 15 이렇게 상쇄되겠죠. 그 값을 정리하면 로그 a의 2분의 16이니까 8이 됩니다. 그런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a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 값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로그 a2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제곱은 2가 되니까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a 값은 루트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일단 지금 수열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A1이 1이고 A2는 3이다.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A20의 값을 구하라. 먼저 Sn 플러스 1 빼기 Sn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Sn 플러스 1이라는 건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고 그리고 Sn 마이너스 1이라는 건 A1부터 An 마이너스 1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됐을 때는 An 플러스 1 그리고 An 이렇게 두 개의 항만 남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에 대입을 해보면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의 제곱은 4an an 플러스 1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하면은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더하기 an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4만 남았죠. 그래서 왼쪽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다는 거. 이거 등차수열이었죠. 그쵸? 등차수열에서 공차를 의미하던 거죠. 등차수열에서 공차. 그 공차가 어떤 값을 갖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갖는 겁니다. 하나는 2가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의 조건을 봤을 때 점점 맞아요. 커지죠. 그럼 d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해당이 안 되고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첫째 항이 1이고 그리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2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그래서 답은 39가 됩니다. 29번 문제 풀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a1이 88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하나씩 해보면서 규칙을 발견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이 88이었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88은 65보다는 크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을 빼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 3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빼주게 되면은 얘가 85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항도 구하면 얘도 똑같이 3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82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을 때 몇 번째 항에서 65보다 작아지게 될까요? 그거는 일반 항을 직접 찾아서 구해봐야겠죠. 일단 앞에는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므로 88 더하기 n-1 t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값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5보다 클 때는 계속 마이너스 3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65보다 작아지게 될 때는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이 값이 65보다 작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값을 정리하면 3n은 26 그래서 n값은 8.6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홉 번째 항부터 65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9를 대입해 보면 88 더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하면 64가 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항부터 6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번째 항은 2분의 1을 곱하니까 32, 11번째는 16, 12번째는 8, 13번째는 4, 14번째는 2, 15번째는 1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구하면 먼저 앞에는 등차수열이고 뒤에는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15an은 앞에는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2분의 총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죠? 9개 있었죠. 그쵸? 2분의 n 그리고 첫째 항 88 그리고 마지막 제항 64 더하기 뒤에는 등비수열이었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씩 곱해지는 건데 뒤에서 앞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공비가 2고 첫째 항이 1이고 총 몇 개 항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항이 있죠. 6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하면은 747이 나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747이 됩니다. 다음 문제 풀게요. 3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이 3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항이 10보다 클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값을 구하여라. 먼저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그런데 그 항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 항의 규칙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건 A가 짝수일 때, 위의 항이 짝수일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건 위의 항이 홀수일 때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째 항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2의 A가 되고 홀수일 때는 2의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항도 구해볼게요. 그럼 얘도 똑같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구분해 봐야겠죠. 그쵸?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그래 얘도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짝수일 때를 나타내 보면 똑같이 2분의 1을 또 곱해줘야겠죠. 홀수일 때는 위의 성질을 따라가면은 2분의 A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리고 짝수일 때는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주고 홀수일 때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2의 A 플러스 3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세 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항. 지워주면 얘가 세 번째 항.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세 번째 항이 몇이라고 했죠? 세 번째 항이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 다 어떤 값을 지칭을 하는 거죠? 맞아요. 3을 지칭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12가 되겠죠. 두 번째는 A 값이 어떻게 될까요? 6이 되고 세 번째는 9가 되고 네 번째는 3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이 1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는 문제의 조건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2가 되고 6이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12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쵸? 그러면 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항이 10이고 두 번째 항은 6이고 세 번째 항은 3이죠.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홀수이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3은 6이고 다시 1을 나누면 3이죠. 다섯 번째 항도 3이고 여섯 번째 항도 3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다섯 번째 항까지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지우면 문제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그 값이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7입니다. (3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n이 1일 때 성립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더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값을 좌변과 우변에 더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좌변에 더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에 더하면 여기에 나타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 있던 식은 3 마이너스 3의 k제곱 2k 플러스 3이죠. 여기에다가 3의 k 플러스 1제곱에다가 4의 k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는 3의 k제곱분의 1로 이렇게 묶어줬었죠. 그쵸?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3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3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식혀요. 그럼 얘가 2k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여기는 k 플러스 1이니까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4의 k 플러스 1. 그러면 우리가 가에 들어갈 식을 결정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에 해당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나에 해당하는 식도 찾아볼까요? 나는 뒤에 있는 식을 정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3의 마이너스 3의 k제곱분의 1 곱하기 뒤에 식을 정리하면 3의 6k 플러스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3의 k제곱분의 1 그리고 얘가 2k 플러스 다시 정리해보면 분모는 3의 k 플러스 1제곱 그리고 2k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fk와 gk를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k 값은 3의 4의 k 플러스 1 그리고 gk 값은 2의 k 플러스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식을 대입해 보면 f3 곱하기 g2니까 f3은 3, 4 곱하기 4 g2는 10, 10니까 15가 3이니까 4니까 9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3, 3은 9 이렇게 하면 4, 4, 16에다가 3 곱하면은 48 그래서 답은 48입니다. (3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n 플러스 1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식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n 플러스 1인데 여기는 m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가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는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인데 1 더하면 m 플러스 2가 되고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fm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구해볼까요? 나라는 거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 값을 정리한 게 다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m을 대입한 거는 이 자리에다가 m으로 바꾼 거죠. 그쵸? 근데 얘가 n이 m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n 자리에 다 뭘 집어넣는 거죠? m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gm도 구할 수 있겠죠. 아까 m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 곱하기 2에 m의 m 플러스 1이 됩니다. 지금 g2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2분의 f5 그러면 2를 대입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2를 대입하면은 얘가 3이 되겠죠. 그리고 5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36이 되겠죠. 그래서 12가 되니까 답은 3이 됩니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한 것이다. 주어진 식을 양변을 2의 n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서 2의 n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건 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n까지 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 의미하는 게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이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n이 2라고 대입을 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자별이니까 2분의 3이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분의 4인데 2분의 3이 그래 3분의 4보다는 크죠. 그래서 기억이 성립합니다.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쵸? n이 k일 때 니은에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빼주라고 했죠. 근데 나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므로 k 플러스 1은 나이다. 일단 지금 처음 식이 나타내고 있는 건
여기였죠. 그쵸? 근데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요 식에다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엔 k 플러스 1 이렇게 끝났지만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2에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건 나가 뭐가 해당하는 거죠?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1이 해당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구했던 거 여기다가 나에다가 대입을 한다고요.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1 먼저 위식이 성립하는 건 알죠. 그쵸? 근데 만약 얘가 오른쪽에 있는 이 항보다 크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얘는 왼쪽에 있는 이 합은 얘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n이 k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 항에서 뒤 항을 빼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k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k도 양수고 얘가 지금 다 양수죠. 그쵸? 그래서 분모 분자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됨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가와 나에 해당하는 걸 적으면은 일단은 가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가에 해당하는 게 2분의 3이었죠. 그쵸? 그래서 2분의 3이 되고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거 즉 fk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얘는 p가 되고 fk에 해당하는 건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8p 곱하기 f10은 p가 2분의 3이고 10이니까 12분의 2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4, 12, 4, 2, 8 해서 22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2번